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좀 많이 맞춰보려고 옷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19라운드 한번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생각하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라운드 승부 예측하기 앞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 18라운드에 승부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독이 있었어요. 대구가 홈 무패다. 제가 그거에 너무 꽂힌 나머지 울산이 홈 무패인데 대구가 1패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분들이 3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던 달담님의 댓글을 보고 제가 대표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건 실수한 게 맞다, 확실하게. 그래서 달담님에게는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 대한축구협회 공식 굿즈입니다. 텀블러예요, 텀블러. 우리 달담님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팬 서명원님, 이 두 분께는 저희 제작진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댓글 저희가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3분 모두 확인하셔서 꼭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딱 보이더라고요. 오노꼬님이 올킬을 하셨습니다. 야, 이 오노꼬님 제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저희 한번 당첨자로 언급을 해드렸던 분이어서 오노꼬님이 직접 달아주셨어요. 오축 승부 예측 2연승 했다고. 오노꼬님은 이번 주 또 당첨자로 뽑으면서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해원이 못하면 오노꼬님이 보상해주는 오축 승부 예측. 야, 이거 뭔가 이게 라임이 탁탁탁, 그죠? 딱 맞아, 그죠? 이 오노꼬님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또 댓글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노꼬님 말고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5경기 대구가 전북을 이길 거다라는 경기를 맞춰주신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5경기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아쉽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서로의 성적을 서로가 체크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맞추신 분들한테 또 격려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이 댓글창에서의 소통 많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선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각 구단의 굿즈를 달라, 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지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이 의견 받아들이고 이번 19라운드 댓글에도 또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휴식기 끝나고 나서 이제 재개할 때 확실하게 안내해드리고 선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주도 이벤트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실 때 구독, 좋아요도 좀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에요. 알았죠? 저는 잠시 휴식기를 갖기 전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승부 예측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19라운드에 주목해야 할 경기, 서울과 수원,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여러분, 예전보다는 좀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슈퍼매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K리그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라이벌 대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현재 수원은 리그 2위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11위입니다. 수원은 앞에서 2번째, 서울은 뒤에서 2번째. 하지만 라이벌 대결은 라이벌 대결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꼽은 이유, 그러면서도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 이 두 팀의 희비가 왜 엇갈리는지 이유 간단하더라고요. 18경기를 치른 수원이 26골을 넣었고요. 18실점을 기록하는 동안 서울은 확진자 이슈로 14경기를 치렀는데 15골을 넣고 1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수 차이는 무시하더라도 실점은 두 팀이 비슷한데 수원이 넣은 골이 서울이 넣은 골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현재 리그 득점 상위 20위 안에 수원은 5골을 넣은 김건희, 또 4골을 넣은 정상빈, 또 제리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4골을 넣은 나상호 뿐이에요. 근데 나상호는 대표팀 부상으로 또 낙마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골을 넣을 후보가 많고 적음의 차이,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축구예요. 그 한 골을 먼저 넣고 많이 넣는 팀이 이긴다. 그게 축구입니다. 수원이 체력적인 문제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5월에 더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후반, 중반 넘어가면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기는 라이벌 대결이죠. 체력적인 어려움을 이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골을 더 많이 넣을 후보가 많은 수원이 서울을 꺾고 슈퍼매치에서 승리한다. 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전북을 정배로 가느냐, 개막하고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있는 팀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전북의 승리는 우측 승부의 예측에 있어서 상수다. 지지 않는 이상 저의 선택은 언제나 전북의 승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와, 여러분, 도대체 전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지난 양주시민축구단과 FA컵 저는 보면서 승리를 하겠다는 의지, 열정 뭐 이런 거를 전북 선수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시간 90분, 연장 30분, 승부차기도 뭐, 와, 11명까지 찰 일입니까 이게? 근데 졌어.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충격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철순까지 다쳤어요. 지금 전북은 이주용, 이유현, 그리고 최철순까지 부상 병동입니다. 측면 수비가 뭐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전북이 되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 이후 8년 만에 리그 3연패, 그리고 FA컵에서의 충격패까지. 전북은 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 인천전이 전북으로서는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울, 성남에서 이 확진자 이슈로 인해서 미뤄진 경기들이 남아있지만 휴식기 이전에 분위기 반등의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상식 감독도 선수들도 이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북을 믿어보겠습니다. 이 경기 전북이 원정에서 승리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더 이상 상수가 없다. 상수가 없어. 제 상수 발언이 굉장히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대결입니다. 제주와 울산은요, 올 시즌 나란히 홈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던 팀들입니다. 이 점은 같아요. 이 점은 같은데 이 두 팀의 분위기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제주는 시즌 초반에 아주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페이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특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반면 울산은 패배를 잊었습니다. 최근 리그 7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그토록 갈구하다 선두 자리까지 올라섰어요. 하락세 제주, 그리고 반대 상승세 울산. 그나마 믿을 건 두 팀 다 공격인데 제주는 주민규의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골맛을 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규가 거의 모든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반대로 울산은 초반에 공격이 잘 터지다가 중간에 조금 흔들렸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FA컵에서 이동준, 김인성에 이어서 김지현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김지현이 안 터졌던 게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이제 김지현까지 골을 터지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전 대승으로 거둔 유무영의 효과가 이 경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팀 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팀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전 울산, 그래서 울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과 수원FC의 대결입니다. 확진자 이슈의 영향으로 리그 4경기를 쉬고 돌아온 성남,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객관적인 열세가 좀 예상됐는데 경기 장면을 보니까 그래도 제주를 상대로 잘 싸우더라고요. 특히 라마단의 영향으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던 이 뮬리치 골을 넣으면서 살아있다, 나 돌아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성남입니다. 반대로 수원FC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결과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수원FC가 시즌 초반보다 그래도 공격이 좀 살아났다, 멀티골들을 넣고 있다, 이 점이 아주 수원FC로서는 다행스러운 점인데요. 그래서 전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반대로 실점이다, 좀 그렇게 짚어봤습니다. 수원FC가 18경기에서 30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14경기에서 13실점. 경기당으로 따지면 수원FC는 1.67실점, 거의 두 골을 내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성남은 0.93실점. 두 팀 모두 넣은 골보다 먹힌 골이 더 많은 팀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팀이 좀 더 덜 먹힐 것이냐, 두 팀 모두 시즌 초반과 비교하자면 골 감각이 올라왔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 운이 안 따르는 수원FC의 수비보다는 그래도 견고하게 틀어막고 있는 이 성남의 수비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전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성남이 우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와 강원의 대결입니다. 저의 상수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구는 사실 세징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팀이다. 저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선입견까지도 완전히 부숴버리는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세징야가 돌아오면 더 잘할 수 있죠. 지난 전북전 보십시오. 세징야 결승골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드가라든지 이런 선수들까지 다 더해지면서 대구는 옹골찬 그런 팀이 됐다. 우측 승부 예측에 상수가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상병동 강원은요, 한국영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가장 잘해주던 김대원 선수를 잃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원 선수까지 잃게 됐다는 점은 김명수 감독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리그 8경기에서 5무 3패로 꽤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FA컵에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는데, 문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이 나갔어요. 체력적인 어려움이 이 대구와의 경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 대구는 주전 선수들을 좀 일부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선수가 건강해야 그나마 대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팀이 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강원은 그럴 수 없죠. 차 떼고 포 떼고 그런 팀이 지금의 강원이거든요. 전 이 경기 대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1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포항과 광주의 대결입니다. 비록 포항이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패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리그 선두 달리고 있는 울산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최하위 광주와의 대결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은 아산과의 FA컵 경기에서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3골을 꽂아 넣으면서 역전승, 아주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축구를 얼굴로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죠?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분. 저는 포항에서 지금 송민규보다 이 임상엽 선수의 아주 컨디션이 가장 절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엽 선수가 이 광주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광주는 최근 리그 9경기에서 1승 1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수원전에서는 3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의 광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도 불안한 모습들을 좀 연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오고 실점으로 연결되고 또 역전 당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의 광주를 아주 잘 설명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지난 동해안 더비는 패했지만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포항이 앞서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광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 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차례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이번 주 19라운드 6경기 예측해 주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방문하신 다음에 댓글창에 여러분의 예상 결과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수정 없이 깨끗한 댓글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드렸던 푸마 빅캣 5호볼은 저희가 다 썼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더 멋진 푸마 5호볼을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추첨해서 딱 한 명 최후의 승자 드리니까 이번 주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휴식기 마치고 20라운드에 아주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주 괜찮았습니까?